이렇게 두 분께서는 뱃살의 정체로 지방이다, 독소다 서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과 독소를 한꺼번에 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뱃살 빼는 2주 프로젝트에 직접 도전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처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2주 후에 이분들처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상태였고 어느 정도 빠졌는지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지지 않는 뱃살이 고민이란 두 사람. 물만 먹어도 찌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 쪽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래 못 걷겠는 게 허리가 막 너무 막 아파가지고. 초등학생이 된 딸이 있는데 딸한테 이쁜 엄마가 되고 싶고요. 살이 찌니까 자신감도 없고 발 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먼저 뱃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 내장 지방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갔어요. 나는 괜찮겠거니 생각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쭉 밀려 나가면 분명히 살이 빠져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이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뱃살 타파를 위해 2주간 프로젝트를 실시한 두 사람. 파이팅! 그 결과는 자, 그럼 2주 동안 이분들의 뱃살이 어떻게 빠졌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세요. 느낌이 달라요.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포. 지금 비포입니다. 뱃살 다이어트 전에 지금 이 두 분의 뱃살인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봐도 와. 저만 해도 조금 살이 쪘다 싶으면 가리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송혜지 씨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을 거라고 네. 생각도 못 하셨을 건데 뽀뽀심한 거 입고 다녔어요. 오늘 완전 당당하게 이렇게 계신 거 보면 진짜 자신 있게 빠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당하게 지금 자, 김선미 씨, 송혜지 씨 당당하게 인사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네, 술과 야식으로 찌운 뱃살. 이번에야말로 빼는 데 성공한 송혜지입니다. 김선미 씨. 딸이 날씬한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네, 이번에 뱃살 빼기에 도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뱃살 빠진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메이크업 때문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사람이고 에너지도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뱃살? 되게 밝아졌어요. 네, 근데 살이 참 바람직하게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대로 유지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배만 쑥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자, 중요한 건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두 분 그 뱃살 프로젝트, 뱃살 빼기 전에 몸이 어디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갑자기 복부 쪽으로 살이 찌니까 허리 부분이 많이 아팠어요. 무릎이랑.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진짜 아프죠. 쓰지를 못해. 그래서 일단은 기어요. 어떻게 두 분은 달라진 거를 직접 느끼세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지금 칭찬 일색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큰 옷을 주로 네.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는 옷을 입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신랑도 좋아하고 딸은 딸도 엄마 이뻐졌다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계단 오를 때 이 뱃살 때문에 항상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뱃살이 빠지면서 확실히 이렇게 계단을 걸을 때 좀 네.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양말 신을 때, 발톱 깎을 때, 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요. 보기에도 뱃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수치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선미 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5kg 정도 빼셨고요. 그다음에 허리둘레가 2주 동안 10cm가 줄었으니까요. 이걸 이제 인치로 환산해 보면 약 4인치가 줄은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면적도 13제곱센티미터가 줄었습니다. 나는 석 달 동안 뭐 한 거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선미 도전자분은 사실은 체중에 비해서 체지방량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육량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뱃살이라도 근육형 복부 비만에 속하세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배를 만져보거나 살을 만져보면 살선 굉장히 단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김선미 도전자분께서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뱃살도 아주 효과적으로 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선미 씨 결과를 보니까는 우리 송혜지 씨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목소리도 뭐 기운이 넘치시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송혜지 도전자 체중이
60.1kg에서 57.9kg으로 허리둘레가 깜짝. 92cm에서 79로 변했어요. 사실은 몸무게로 보면 한 2.2kg가 네. 빠졌는데 우리 송희주 도전자가 굉장히 실망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선민 도전자가 워낙 체중을 많이 빼셨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걱정도 하셨지만 우리 송희주 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 뭐냐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 스쿼트라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 하고 런지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하는 이거 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좀 해볼까요? 라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엉덩이의 근육량이 좀 덜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12cm나 줄었습니다. 거의 한 5인치 가까이 되겠죠. 와, 그래서 이 내장 지방 면적까지 줄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6 바지 입던 사람이 32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걸 2주 만에. 저도 이제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이 뱃살이 고민이었는데요. 이게 체중이 빠져도 뱃살은 잘 안 빠졌는데 이번엔 이제 뱃살을 집중 공략을 하다 보니까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그리고 살쪘을 때 좀 무기력한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살을 빼니까 사람이 다시 그 본래의 성격대로 활기차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2주간의 도전을 통해서 이 두 분이 이 복부 비만에서 탈출하는 거를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너무 밝아지시고 저도 막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궁금한 게 2주 안에 이렇게 빠져요? 가능합니다.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김선미 씨, 송희지 씨. 단 2주 만에 뱃살과 이별할 수 있었던 비법.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양 안 줄이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 좋았던 것 같아요. 고소하고 이게 좀 건강해지는 맛? 제 몸에 이렇게 독소가 싹 빠지는 맛이에요. 일상에서 틈틈이 해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뱃살 탈출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참가자분들의 뱃살을 빼준 비법이 무엇이냐가 그렇죠. 궁금한데 이서민 선생님, 이제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뱃살은 이 지방을 빼야 된다는 거 보셨죠? 내장 지방. 네. 근데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이것을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 먹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으라면 뭘 못 먹겠어요 우리가? 먹어서 뺄 수 있다면? 먹으면은 뱃살이 빠진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안에 든 것을 먹으면 뱃살이 빠집니다. 무엇일까요? 엄지의 제왕! 엄지의 제왕! 밥이다. 밥이네? 아니 근데 그냥 밥이잖아요. 저걸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고요? 지금 이 앞에 놓인 밥이 우리가 평소 먹던 밥으로 보이세요? 네. 이건 그냥 밥이 아닙니다. 똑같이 먹어도 뱃살 빠지는 밥입니다. 뱃살 빼는 첫 번째 비법. 매일 먹는 밥을 바꿔라. 보니까 네. 현미네요. 현미 좀 웃긴 것 같아요. 아니, 현미는 평소에 별것도 먹는 아닌데. 밥이잖아요. 보통 네. 이 다이어트나 이런 살을 빼라고 하면 일단 현미지만 일단 탄수화물 자체를 아예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밥을 지금 양도 이만큼 줬어요. 그렇다면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건데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쉽게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 정도의 고봉밥을 실제로 드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뚱뚱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탄수화물의 주식인 이 밥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먹느냐가 뱃살 빼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밥의 비밀은 사실은 이 밥을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똑같이 이 정도의 양을 먹어도 뱃살이 덜 찌게 할 수 있는 바로 뱃살이 덜 찌게 할 수 있는 바로 저항전분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뱃살 빼려면 저항 전분 밥을 먹어라. 자, 그러면서 저항 전분 단어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네. 사실은 전분이라는 게 결국은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처음에 입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한번 발라지고요. 네. 그다음에 위로 들어가서 다시 소화효소가 나와서 분해를 해서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현미가 더 거칠죠. 네. 그렇죠. 백미는 좀 덜 거칠죠. 네. 찹쌀은 거기에 더 덜 거칠죠. 그걸 떡으로 만들면 흡수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흡수가 조금 덜 되는 전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잘 흡수가 되지 않은 저항 전분은 실제로 일부만 흡수가 되고 장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럼 장에서는 섬유질처럼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요. 배변 활동에도 좋고요. 장이 건강해지게 되면 역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뱃살을 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항 전분이란 뜻은 전분에 저항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형태의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쉽게 볼 게 아니라 네. 이 저항 전분만 잘 이용하면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거를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왕혜문 원장님, 이 저항 전분의 효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끼니 때마다 먹으면서 뭘 계산을 해요? 칼로리 계산 정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전분은요 1g당 4kcal예요. 그런데 저항 전분은 1g당 2kcal라요. 그러니까 절반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거는 저한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먹어야 되는데 저거 진짜 쌀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트. 아, 그러니까 저항 전분 쌀을 구하고 싶다 이거죠? 네. 저항 전분만이 뭉쳐져 있는 거. 네. 예. 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쌀이든 가능합니다. 따로 구하러 가실 필요가 없고요. 네. 어떻게 이 밥을 조리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만 하시면 저항 전분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뱃살 빠지는 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먹기만 해도 뱃살 빠지는 밥 만드는 법 대공개. 똑같이 먹어도 뱃살이 빠지는 밥입니다. 이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제가 여기 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맛있는 돌솥밥을 짓기 위한 준비물인데요. 이 정도면 한 2인 기준 정도 쌀을 잘 씻어 놓으시고요. 네. 여기다가 제가 오늘 두 가지의 무기를 알려드릴 텐데 비결을. 네. 첫 번째는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 사실은 어르신들은 현미 많이 드시지만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현미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현미를 전체 쌀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시자는 거고요. 네. 나중에 좋아하시고 적응이 잘 되시면 더 늘리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한 3숟갈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를 4분의 1? 넣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생소하실 텐데 앞에 있는 이 기름입니다. 무슨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사실은 식물성 기름 어떤 거든 써도 상관없어요. 올리브유도 괜찮고요. 콩기름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 지금 2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밥 식사하시는 숟가락으로 한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4인 기준 같으시면 요걸로 한 숟갈 정도를 네. 집어넣으시는 정도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잘 조금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고요. 이렇게 저은 상태에서 뚜껑 닫으시고 네. 이제 기대를 하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아, 이거 너무 간단한데? 쉬운데요? 실제로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어떤 네. 역할을 하냐면 네. 이 전분과 일부 결합을 하면서 이 전분 자체가 잘 끊어지지 않는 형태로 보호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잘 소화가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코팅이죠, 일종. 소화가 잘 안 돼서 뱃살 빠지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혹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예. 그런 네.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식하시는 분들 수준으로 쌀을 드신다고 한다면은 자극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저항 전분 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느끼시기 어려울 정도의 꺼끌거림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단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장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처럼 영양을 최대한 흡수해야 되는 그런 층에서는 이런 밥을 드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 밥은 뱃살 뱃살. 빼기 위해서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밥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쌀에 현미와 그리고 올리브유, 기름만 넣었을 뿐인데 이것이 뱃살 빠지는 밥이 된다는 겁니다.
왕희문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도 이 묵은 쌀로 밥 지을 때 기름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래된 쌀 놔두면 이렇게 냄새도 나고요. 실제로 밥을 지어 보면은 윤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살짝 넣게 되면은 밥맛도 좀 잡아주면서 기름기도 좀 이렇게 살 올라오고 마치 햇살로 밥 지은 것처럼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름만 넣어가지고 다이어트가 된다면은 집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이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한번 봐봐. 볼까요? 짜잔. 오, 예. 아주 잘 됐네. 먹음직한 밥이 됐죠. 예, 1단계 끝이에요. 아, 하시던 아니, 대로 이게 하시면 끝이 돼요. 아니고 네. 그럼 어떻게 제가 해야 되나요? 10단계 있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네. 요것을 이제 지어진 밥을 네. 밥솥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네. 한 번 먹을 만큼을 소분하셔서 요새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소분해서 이거를 냉장고에 일단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혼자 살아서 매번 밥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놓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냉동실. 네, 넣어놨다가 이제 밥 먹을 때 좀 해동해갖고 먹고 그러는데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 밥이 이 밥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생각부터 하실 거야. 난 잘하고 있었네. 됐어, 막 이랬는데. 사실은 네. 우리가 살 빠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 저항전분이라는 것은 한 2, 3도,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겨요. 그러려면 우리 냉장실의 온도가 보통 2도, 3도쯤 되거든요. 네. 냉장실의 온도에 두셔야 되고요. 그 온도에서 한 6시간 이상 보관을 하게 되면요. 이 저항전분이라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뭐 연구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또 쌀마다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에 의해서 작게는 뭐 1.5배에서 많게는 3배, 4배까지 저항전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고로 밥이라는 건 이렇게 밥 갓 지어가지고 그냥 연기가 모락모락 하는 걸 그냥 쫙 해갖고 식이 쫙 해갖고 먹어야 맛있는데 식은 밥을 먹기 참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시간 이상 냉장고에 있고 그냥 그 다음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그냥 찬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 게 아니라 차가운 맞아요. 밥을 먹어야 되네요. 맞아요. 식은 밥이 아니라.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맞아. 제가 딱딱하게 사실은 굽는데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전자레인지에 온기 정도를 만들어서 드셔도 저항전분이 파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름을 넣지 않고 바로 찬밥 만드셨다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워버리시면은 다시 저항전분이 사라지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현미를 이용해서 뱃살 빠지는 밥을 만들어 봤는데 정세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잡곡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그냥 갈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이선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현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항전분이라는 게 계속 말씀 나왔지만 쉽고 또 딱딱하게 굳으면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현미를 쓰더라도 찰기가 있는 찰현미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저항전분 만들어지는 효율이 떨어지겠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귀리 같은 통곡물도 좋고요. 통곡물들이 당연히 흡수가 조금 덜 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감자 고구마도 조금 차가워지면 저항전분이 늘어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 2주간 뱃살 빼기에 도전한 우리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 식사를 하신 거죠? 맞죠? 우선 양을 안 줄여도 되니까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양 안 줄이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한꺼번에 많이 해놨다가 소분해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승희지 씨. 저는 이제 밥에 기름을 넣는다고 하니까 좀 느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먹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고 확실히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워 먹든 뭐 그냥 먹든 식감은 좀 어땠어요? 네, 보통 이제 찬밥이라고 하면 이제 좀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밥 먹어도 일반 밥 먹는 식감이랑 비슷했어요. 네, 뱃살을 뺄 때 다이어트를 또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을 참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어떠셨어요? 우리 엄지가 채연 씨 많이 해보셨죠? 저는 그게 있어요. 꼭 누군가 옆에서 야 배고프지 않니? 뭐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이 얘기 듣는가? 피자? 떡볶이? 그러면서 매운 거.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있는 제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냄새와 이 주위 사람들의 유혹은 참기가 너무 그러니까 꼭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몇 개 시킬까? 나 안 먹으니까 하나만 시켜. 그리고 지가 다 먹어. 옆에서. 아니, 그때 석준 씨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밥을 안 먹어도 돼요. 저는 면만 있으면 정말로 살 수가 있는 게 아침에 라면, 점심에 냉면. 냉면을 먹어도 물냉면, 비빔냉면 2개 시켜서 다 맛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짜장면, 짬뽕. 저는 이렇게 가장 3일 연속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면만큼은 질리지가 않고요. 질리지가 않아요? 네. 예전에는 이거를 운동으로, 운동선수 시절에는 이게 운동으로 이제 없앴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라면을 한 번에 먹을 때 최대한 몇 개까지 먹어봤어요? 궁금하다. 설마 2개, 3개가 뭐 2개, 2개는 기본이고요. 진짜요? 평소에 아니면 먹다가 더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계속 끓이세요? 이 사람 한 번에 끓여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한 번에 해야지. 몇 개? 자, 5개 끓여 먹어요. 5개면 무슨 근데 그게 문제가 그때 찬밥을 말아서 마지막에 그게 최고예요. 마시듯이. 아, 뭐 라면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저는 막 침이 쫙 보이는데 사실 도전자분들을 생각하면 왠지 짠한 게 있어요. 2주 동안 뱃살을 뺐잖아요. 그럼 2주라는 기간이 사실 이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식욕을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저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네,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먹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그 식욕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뭐 송혜지 씨까지도 그냥 궁금증을 유발시켜 이거 뭐라고 얘기를 안 해 지금. 폭발하는 식욕을 달래준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앞에 준비된 짜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네, 다시마인데요. 네. 실제로 이 해조류도요. 탄수화물이에요, 사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요. 불용성 탄수화물, 결국 식이섬유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칼로리가 100g당 한 15칼로리밖에 안 돼요. 밥의 10분의 1 미만이에요. 근데 이 다시마나 미역을 왜 권해드리냐면 우리 미역 말린 거 불려놓으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위에서의 포만감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 안에 끈끈한 알긴산 같은 것들이 포만감과 또 배변 활동에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실은 팔방미인이에요. 단지 이제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이냐가 아마 고민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그 네. 다시마를 우리 보통 이제 요리할 때 저기 국물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국물을 내놓고 네. 버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거 버리기 참 아깝거든요. 드셔야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영양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감칠맛을 내는 그 핵산들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내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포만감과 살 빼고 변 잘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쓰셔도 되죠. 드셔도 되죠. 네. 다시마는 약성이 굉장히 뛰어난 재료이기 때문에 한약에서도 예전부터 곤포라는 이름의 한약재로 쓰여왔었는데요. 일단 좀 성질이 차고 또 이뇨작용이 있으면서 대변을 무르게 하기 때문에 붓기를 빼고 또 변비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선미 선생님께서 포만감을 주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들어오는 건 줄여주면서 나가는 거는 수월하게 되게끔 도와주니까 당연히 뱃살을 빼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분 다의 뱃살 빼는 데 다시마가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다시마? 제가 오늘 제안하는 거는 다시마 칩이에요. 칩. 네. 이 다시마 칩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보통 말려있는 것들을 사게 되잖아요. 다시마도 그렇고 미역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들을 그대로 드시면 어떨까요? 너무 짜요. 짭짤하죠. 그래서 우선은 물에다가 좀 한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근데 너무 오래 불리시면 덩치도 커지고 주변에 있는 점액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니까요. 한 적당량 10분 정도 소금기 정도가 빠질 정도로 좀 하신 다음에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그다음에 그 기름을 살짝 다시 한번 닦아주고요. 그 상태에다가 프라이팬에서 한 10분 정도를 잘 구워줬어요. 그랬더니 윤기도 좀 나고요. 기름 맛도 조금 나고요. 충분히 드실 만한 그 칩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칩을 보통 사실 양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종이컵 1컵 정도나 한 2컵 정도를 갖고 다니시다가 드셔도 되고요. 뭐가 생각날 때 좀 약간 짠맛은 있을 테니까요. 감칠맛을 느끼면서 몇 번 씹어주시다 보면은 위에서 포만감도 느끼시고 그 공복감,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재료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단지
갑상선 관련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마에 들어있는 요드 성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을 결정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저 한번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요. 저희도 좀 주세요. 보통 때는 저희가 쭉 나눠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냥 저희만 먹을게요. 매번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먹어. 제가 진짜 저희만 왜요? 왜? 아니 제가 진짜 이거 먹어보고 말라고 했는데 약간 그 씹히는 소리 들리세요? 얄밉다. 너무 좋네요. 이게 기름에 구우니까 바삭바삭하고 이래가지고요. 약간 왜 우리 감자칩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건강한 그런. 그러니까 설명 듣기 싫고 그냥 먹고 싶다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줘볼게요. 여기 쫙 한번. 이게 식욕을 억제한다고요? 계속 먹고 싶어요. 이게요, 이 씹는 맛도 좋고 더 오래 씹으니까 더 포만감을 줘가지고 이게 중간에 입이 심심해서 우리가 자꾸 간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뱃살을 빼기 위해서 저희가 밥도 바꿔봤고요. 그리고 간식도 바꿔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정 동작을 더하면 이 뱃살 아주 쏙 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재걸 박사님과 함께 건강 잡학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뱃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죠? 빼려고 노력했죠. 맞습니다. 왜 만들려고 그래요? 예, 뱃살을 빼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뱃살을 빼려면 걷기, 자전거, 뭐 조깅 같은 거 유산소 운동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뱃살 뺄 때는 무산소 운동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몸을 버티는 거는 무산소 운동인데 우리가 역도하는 선수들 계시죠? 네. 예, 그런 거 보면 순간적인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 순간적인 힘을 빡 줘야 될 때 그때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이때 쓰는 근육을 우리가 속에 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속근육, 일명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근육인데 이게 이제 척추, 허리, 허벅지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근육을 다 단련하면 그때 그 근육이 이 뱃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빼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잘 찌지 않는 몸이 되게 만들려면 그리고 뱃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이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고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시범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젊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좀 움직이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홍록기 씨가 나오시죠. 네. 제일 아름다운 분이에요. 제가 나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자, 한번 평소 걷는 대로 걸어보십시오. 걸어보십시오.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걸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걸어요? 고수부지 걸을 때? 자, 되게 림탁을. 예. 자, 멈춰보세요. 자, 멈춰보세요. 한번. 아이고. 네. 멈출 때 그냥 멈추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다리 한쪽을 들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는 조금 전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셨지만 지금은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은 유산소만, 그 다음 달은 무산소만 이러지 말고 하루 안에 이게 번갈아서 쓸 수 있는 운동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록기 씨는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버티고 계시지만 이 근육은 완전 다른 근육을 쓰고 있다. 그러네요. 버티는 근육이다. 그래서 한번 다시 걷다가 우리 어릴 때 이거 했던 게 저게 아닙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이렇게 네, 소리만 맞아요. 들어요. 그런 거. 멈춰서 네. 다리 한쪽을 드는 겁니다. 쳤던 거. 네. 요게 이제 요령이 필요한 게 걷는 걸 한 5분 정도 하면 요 버티는 거는 한쪽 다리를 들고 30초 정도 버티는 거. 그러니까 요 세트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지방을 우리가 없애려면 최소한 한 번 시작했을 때 10분 정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비로소 지방이 태워지고 만약에 9분 59초 하고 중단해버리면 포도당만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은 빠지고 부피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티는 무산소 운동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서 3개월 정도 충분히 운동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모든 걸 좀
버텨낼 수 있는 근육들을 많이 생성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죠. 홍록기 씨는 어떠세요? 지금 꽤 운동이 되는 것 같아. 그냥 걷다가 멈춰서 호흡도 약간 상대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뱃살 빼는 방법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지속은 3개월을 하면 반드시 뱃살은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재걸의 건강 잡학이었습니다. 쉽게 붓고 그야말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이런 분들을 과연 정세현 엄지의 비법은? 따라만 하면 뱃살이 빼는 데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제대로 비너스로 만드는 가장 좋은 운동이 아닐까. 그거 완벽한데요. 걷다가 멈추고 버티기만 해도 뱃살이 빠진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뭐. 네. 걷다가 버티고 그리고 그걸 멈추고. 못하겠어요? 뱃살만 빠진다면? 그걸 그렇죠. 해야죠. 네. 자, 이제부터 우리 정세현 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뱃살의 정체인 독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독소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독소가 만들어지는 건 그 장내에 있는 가스하고 노폐물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장내 환경만 개선하면 오. 독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장내 환경을 바꿔서 독소를 빼줄 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뱃살 빼는 두 번째 비법. 매일 먹는 물을 바꿔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지의 이게 두 가지 재료가 나왔는데 하나는 파치랑 목이버섯이 나왔어요. 판물? 뱃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팔이나 이제 몸에 이제 살을 만져보면요. 어떤 분들은 살성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좀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또 살성에 따라서 다른 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물을 준비했고요. 우리 그 도전자분 두 분도 아예 살성이 다르셔서 각각 다른 물을 드셨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판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이 목이버섯 물을 마셔야 되나요? 살성이 좀 말랑말랑하신 분들은 판물을 드셔야 되고요. 판물. 살성이 좀 딱딱하신 분들은 목이버섯 물을 드시는 건데요. 참가자분 중에서 송희지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살성이 말랑말랑한 분에 속하셨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소 중에서도 특히 수분이 정체하면서 독소가 되는 수독이라는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수분 대사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쉽게 붓고 그야말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그리고 또 설사를 좀 자주 하실 수가 있고요. 살을 만져보면 우리가 말하는 물살 같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시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수독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팥이 뱃살을 빼는데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요. 혈액 속에 있는 기름을 녹이고 또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뱃살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목이버섯물은 딱딱한 살을 가지신 분들한테 좋은 건가요? 그럼? 네, 김선미 씨 경우처럼 살성이 좀 단단하신 분들은 근육이 단단해서 지방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녹여서 살을 빼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소 중에서도 장내 숙변이라든가 가스 같은 게 많이 차기 마련이신데요. 그래서 이럴 때 목이버섯 같은 경우 이제 끓여서 마시게 되면 이 목이버섯의 이 촉촉한 점액질이 대장과 또 배의 근육을 촉촉하게 보습해서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방이 잘 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 목이버섯은 버섯 중에서 그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대변량을 늘려서 변비를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허벅지 안쪽살이 물렁하고 설사가 잦은 사람은 물렁한 살. 허벅지 안쪽살이 단단하고 변비를 앓는 사람은 단단한 살이다. 체질에 따라 또 살상에 따라 이게 두 가지 물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 자 주문 받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무슨 체질인지 아시죠? 자 판물 체질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판물인 것 같아요. 판물 네. 판물 두 잔이고요. 나머지 다 무기물. 무기요. 오, 다 같이 한번. 저 당연히 판물이겠죠. 판물 건배. 건배 판물. 오. 아니 제가 근데 물을 참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팥물이랑 목이버섯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집에 좀 해먹고 싶어가지고. 네. 둘 중에 하나만 만드세요, 집에서. 어떤 거? 팥물로 갈게요. 네, 팥물로 가세요. 예. 네. 팥은 한 이제 100g 정도 준비하셔가지고요.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좀 불리세요. 그다음에 한 물을 1.8리터 정도 넣으시고요. 한 50분 정도 끓이셔서 물만 걸러내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율은 이제 평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본인의 어떤 건강 생태에 따라서 조금 더 농도를 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차처럼 그냥 편안하게 좀 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진하게 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루에 이걸 어느 정도 먹어야 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일단 하루 이제 3잔 정도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붓기가 좀 많아서 관리를 하시고 싶다 싶으시면 혹은 보리차처럼 좀 얇게 이제 끓이셨다 싶으시면 물 대신에 계속 조금씩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팥물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제 살성이 단단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그래서 원래 변비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변비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목이버섯 이제 물을 끓일 때에는 마른 목이버섯 한 20g 정도 하시고 이제 씻은 뒤에 물을 한 1리터 정도 넣으시고 한 15분 정도 끓여서 물만 걸러내서 이렇게 물로 일단 드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팥도 그렇고 목이버섯도 그렇고 남은 재료를 그냥 버리기 좀 아까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은 재료를 활용해서 뭐 바나나나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섞어서 쉐이크로 해서 한 끼 식사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예. 근데요, 혹시요, 부작용이 있을진 않을까요?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 저녁에 좀 늦게 먹거나 뭘 먹었을 때 쉽게 붓는다든가 네, 그럴 경우에는 물살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수분 대사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살 체질이신 분이 계속 그 목이버섯 같은 더 뭔가 그 근육의 텐션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드시다 보면은 수분이 좀 더 정체하면서 더 부으실 수가 있고요. 약간 성질이 차기 때문에요. 아, 내가 평상시에 조금 묽은 변을 본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음하실 경우에는 좀 복통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좀 자기의 그 체질도 살성에 맞게 물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송혜지 씨는 이제 팥물을 드셨고요. 김선미 씨는 목이버섯차를 드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팥물을 먹으니까 고소하고 포만감도 커서 좋았고요. 그리고 팥물을 마시면 몸속에 기름이 쫙쫙 빠지는 기분이 그런 들어서 느낌. 네, 좋았어요. 예. 김선미 씨는? 목이버섯이 불리면 되게 엄청 커지거든요. 네. 그걸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점심에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좋았죠. 자, 이제 저희가 장 속 독소를 빼는 팥물과 목이버섯 물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뱃살을 빼려면 근데 저희가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바로 운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옆에 계셨을 때 제가 좀 아까부터 눈여겨봤거든요. 우리 정세현 선생님 너무 날씬하세요. 네.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요. 네. 20년 넘게 아침마다 꾸준히 해온 뱃살 관리 비법이 있습니다. 어쩐지 여기가 없어. 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없어요. 예. 보통 이럴 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운동 처방사를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배우잖아요. 네,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셨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옷을 갈아입고 직접 이 자리에서 그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비법이 공개가 될 텐데 대체 뭡니까? 네.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이제 처지는 것처럼 장 근육도 처지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 근육에 힘이 빠져서 이제 늘어지게 되면요. 여기에 가스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쉽게 차면서 뱃살이 자꾸 찌기 쉬운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 근육을 항상 강화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따라만 하면 네. 장 근육을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는 3단계 한방 체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 근육을 탱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3단계 한방 체조, 뱃살 빼는 게 아주 시급한 꼭 배우고 싶다는 석주일 씨 그리고 박희순 씨 나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만 해도 뱃살이 쏙 빠지는 3단계 한방체조 대공개. 네, 이제부터 총 3단계 한방 체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중간에 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첫 번째 동작은요, 뒤차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바로 서신 상태에서 두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는 살짝 넓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양팔은 수평으로 올려주신 상태에서요.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끌어서요. 뒤로 뒤차 올리면서 터치하시고요. 오른팔을 쭉 넘겨주세요. 아, 이게 쭉 옆구리 스트레치. 땡기는데요? 다시 갑니다. 왼쪽 다리를 끌어 올리시면서요. 터치. 터치. 네. 바이 터치. 그래서 오른쪽. 아이고. 왼쪽. 어휴. 갑니다. 아, 많이 가야 되네요. 약간 탈출 많이 추는 것 움직여야 같아. 돼. 맞아요. 끌면서 빠지겠다. 이거 빠지겠다, 진짜. 이렇게 하시는 게 10번씩 하시는 게 한 세트세요. 이 운동은 이제 장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요. 이 대장 근육 중에서도 대장이 디귿자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이 옆구리에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이 운동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해주시면 이쪽에 있는 대장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단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제 두 번째 동작을 해볼 건데요. 이번 동작은 양차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는요, 바로 선 상태에서 양팔을 수평으로 벌려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들어서 터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 다리 올려주시고요. 네. 이때 손은 안 내려가나요? 네, 안 내려가도록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네, 그리고 자세는 되도록이면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발을 떨어뜨릴 때 소리가 나시면 안 돼요. 발을 그냥 툭 떨어뜨리게 되면은 관절에도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동작은 특히 배꼽 위에 상복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장 중에서 이쪽은 가로질러 가는 횡행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에는 이쪽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리가 좀 안 좋으시거나 약하신 분들은 팔을 굳이 수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만 낮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다면은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가시는 것이 한 번이고요. 10번 가시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동작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양치기 시작.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두 번, 오, 채연 씨하고 세 홍록기 번. 씨. 양금숙 씨도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세요. 예, 근데 몇 번 안 했는데 허리가 막 땡기네요, 진짜. 아니, 네, 제가 이제- 운동 왜 허리 땡기는지 알는데 허리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네, 3단계는요, 앞차기인데요. 네, 앞차기. 이거는 간단해요. 이제 바로 선 기본 자세에서요,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허리 정도 높이에 두시고요. 발을 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을 차는 느낌으로 무릎을 쭉 펴면서 90도 높이만큼만 차주세요. 이렇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와. 뭔가 열. 화가 풀리는 것 같아. 네. 그죠? 강수정 씨. 예. 과한 운동. 아, 예. 옆 사람이 화가 나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이 앞차기를 하실 때는 그냥 올렸다가 내려놓는 게 아니시고요. 발끝으로 차셔야 돼요. 그래서 절도 있게 차셔야 되고요. 그래서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왼쪽도 둘, 셋, 넷, 다섯. 이건 어디에 좋은가요, 선생님? 이거는 특히 이 배꼽 아래쪽에 복근하고요. 그리고 관략근. 여기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선미 선생님, 이 3단계 한밤체조 장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보통 저희는 이제 장 운동을 위해서 걷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요새 이렇게 밖에 마음 놓고 걷기 어려운 뭐 공기도 안 좋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하기는 아주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사실은 저는 장 운동보다는 완벽한 코어 운동에 가깝잖아요. 엉덩이 근육, 복근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이쪽에 우리 김선미 씨하고 송혜지 씨는 지금 2주간이 한방체조 하셨죠? 네. 하는 동안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간편해서 따라하기 쉬워서 일상에서 틈틈이 자주 많이 해줘서 운동량이 좀 더 많아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육이 있는 우리 김선미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뱃살 때문에 좀 동작하기 힘들었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았고요. 그리고 간편한 동작이라서 틈틈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뱃살 쏙 빠지는 3단계 한방 체조 복습해 볼까요? 먼저 뒤차기, 다리를 뒤로 올려 차며 반대쪽 손으로 발을 살짝 친다. 다음 양차기는 팔을 양쪽으로 벌린 후 다리를 한쪽씩 들어 손바닥을 친다. 이때 다리를 툭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리가 아프다면 양팔의 위치는 조금 낮춰주세요. 마지막 앞차기, 바로 선 다음 주먹을 쥐고 다리를 90도 각도로 올려서 찬다. 네, 한방체조 함께 해봤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뱃살의 주범이라는 그 독소를 빼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네. 장의 독소를 빼려면 장을 따뜻하게 보온해줘야 합니다. 장을 보온하는 건 편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갖고 이렇게 따뜻하게 내 장을 안 하면. 근데 아무래도 네. 몸이 따뜻해지려면 뭐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 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왜 추울 때 따뜻한 물 마시면 그렇죠. 좀 온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장도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 두 분이 말씀하신 방법 다 좋은데요. 그냥 맨 주먹을 사용해서 장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시켜줘서 독소를 빼는 주먹 복부 마사지가 있습니다. 네. 주먹으로 내리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뱃살을 빼야 하는 우리 박희순 씨 네. 오늘 전문적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믿어지진 않지만 네,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받았던 양금석 씨가 나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장 속 독소를 빼는 주먹 복부 순환 마사지법 대공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셀프 마사지 법이시니까요. 시청자분들도 TV 보시면서 잘 따라하시고요. 여러분도 네.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단계 동작이 있는데요. 마사지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주먹을 쥔 다음에요. 이 주먹의 아랫부분을 배에 대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런데 힘을 좀 주셔서요. 지그시 누르는 기분으로 네, 마사지를 맷돌 돌리듯이요? 해주세요. 네, 힘을 쭉 주세요. 네. 와, 자, 뭐가 희순 느낌이 씨. 있어. 네. 운동되네요. 마사지 지금 좋아요. 배가 뻘개지고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면 같은 방향으로 하시되 문질러 주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통통통통 두들겨 주세요. 자, 이렇게요. 이것도 역시 주먹의 아랫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박 소리가 나는데. 네, 통통통 소리가 나시죠? 네,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주먹의 아랫부분이 아니고 새끼손가락이 있는 날 부분을 명치에 대주세요. 명치. 네, 그래서 횡격막을 여는 기분으로 사선으로 갈비뼈 아래를 따라서 쭉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세요. 명치가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동작이에요. 네.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은 다시 주먹의 아랫부분을 사용해서 명치에 대주세요. 그래서 배꼽 위에까지 복부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손이 가 있을 때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특히 복부순환이 안 되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더 몇 번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4가지 동작을, 마사지 동작을 30초씩 2분씩 해주시면 매일매일 장을 따뜻하게 하고요. 순환을 도와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찜질하면 안 될까요? 온기가 들어가면 장이 이제 이완을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장이 연동 운동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을 못 드려요. 네, 장이 움직여야, 네, 장이 움직여야 가스도 배출하고 독소가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빨개진 것 같아요. 후끈후끈해졌어요. 어때요, 네네. 느낌이? 이게 지금 느낌이 후끈후끈해지고요. 네. 네. 색깔이 빨갛게 변하네요. 변하는 거죠, 이게. 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이 어떠냐고. 속이요?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양금석 씨는 좀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아, 네, 진짜 속에서 좀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위장이 안 좋거나 조금 장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동작을 하시면서 혹시 좀 트림이 나오시거나 좀 가스가 나오실 수 있는데요. 좋은 증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스 내보내도 돼요? 이 주먹
복부 순환 마사지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이 복부 지방 제거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독소를 뺀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내장 지방이 잘 빠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장 운동이 원활한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또 장을 싸고 있는 혈관들의 혈행이 좋아야만 내장 지방이 빨리 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또 장의 진행 방향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꼭 시계 방향으로 운동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이제 장 속에 있는 독소 다 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먹을 쥐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지른다. 2단계는 주먹을 쥐고 시계 방향으로 배를 톡톡 두드린다. 다음은 양 주먹을 명치부터 갈비뼈를 따라 사선으로 쓸어준다. 마지막은 명치부터 배꼽까지 위아래로 쓸어준다. 그런데 사실 뭐 밥도 밥이지만요. 이 빵이랑 국수, 이 라면 이거 맛있는데 저 좋아하잖아요. 제가 석주일 씨만큼은 못 먹지만 하지만 뭐 탄수화물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서민 선생님,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으면서 뱃살을 뺄 수는 없을까요? 뭔가를 하나 소개를 그렇죠. 해드리긴 해야 되겠죠. 네.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결국 뱃살을 찌도록 하는 주범이라는 것이 요새 굉장히 이슈인데 그러나 반대로 탄수화물을 먹어서 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있어요. 단지 아까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걸 썼다면 네. 요건 조금 발품을 파시긴 해야 돼요. 그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뺄 수 있죠. 뱃살을 빼는데 탄수화물을 먹어라. 그 사실은 오늘 콩 얘기하려고 해요. 콩이요? 콩이요? 근데 설마 아니지 실망하시는데 제가 설마 그냥 콩 얘기 하겠어요. 좀 이 탄수화물을 흡수를 좀 막아줄 수 있는 특별한 콩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콩을 소개시켜드릴게요. 특콩. 뱃살에 붙여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빨리 공개하겠습니다. 네. 과연 무엇일까요? 엄지의 새우! 이게 뭐예요? 이거 하얀 나 정말 내가 웬만한 식재료는 다 잘 보는데 검은 콩은 특이하죠. 봤는데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껍질 벗긴 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 이거는 흰 강낭콩이라는 거예요. 흰 강낭콩. 주로 서양에서 재배가 됐었는데 우리가 흰 강낭콩에서 뭐를 얻고자 하냐면 파제올라민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성분이 있어요. 파제올라민의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작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과격하죠. 조금 더 과격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흰 강낭콩에 있는 파제올라민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전분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실제 잘 소화가 되지 않고 역시 장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이 흰 강낭콩을 굉장히 특별한 재료로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자꾸 비만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탄수화물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흰 강낭콩을 드시는 분들이 생긴 거죠. 근데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재료들도 많고. 근데 콕 집어서 흰 강낭콩을 콕 집어서 갖고 오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흰 강낭콩이 되게 팔방미인인 이유가 아까 얘가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도 해주지만 얘 자체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우리 GI 지수라는 거 아시죠? 혈당 지수. 빨리 흡수되는 것들이 좋지 않다고 우리 엄지통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GI 지수라는 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 수치가 낮을수록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고구마. 이 GI 지수가 물론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한 78 정도 되고요. 바나나가 58, 사과, 과일이 40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이 흰 강낭콩의 GI 지수는 14에 불과해요. 진짜 낮다. 굉장히 천천히 소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속도를 비하면 되겠네요. 시속 78km, 뭐 시속 14km면 거의 엉금엉금 그만큼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콩으로 된 요리들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먹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대체로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영양소의 부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흰 강낭콩에는 대두에 비해서 지방은 사실 반밖에 안 되면서요. 검은 콩에 비해서는 식이섬유가 157%나 많고요. 또 우리가 뭐 요새 슈퍼곡물 뭐 그러면서 렌틸콩이라는 것도 한동안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렌틸콩에 비해서는 칼슘이 360%, 마그네슘은 240%나 더 들어있을 정도로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 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뱃살의 정체가 독소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정세현 선생님이 흰 강낭콩이 독소를 배출하는데도 도움을 줍니까? 모든 콩은 해독 식품으로서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감두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딱 2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콩이고요. 하나는 감초예요. 그래서 이 콩과 감초를 넣고 끓인 이 물이 각종 약을 먹고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데 굉장히 이제 자주 쓰였던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콩은 독소를 배출해서 뱃살을 빼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요. 이 콩이 이제 나온 이유가 뱃살을 빼준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서재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6개월 이상 과체중이었던 성인 남녀 30명 대상으로 흰 강낭콩 추출물 445mg을 한 달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이랑 체지방량이랑 허리둘레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흰 강낭콩이 내장 지방을 빼서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기특한 흰 강낭콩. 근데요, 저 강낭콩 하면은 또 콩이라고 하니까 보통 콩은 그냥 여름철에 콩국수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삶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서.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식사하시기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그냥 그 콩 삶아서 드세요. 일정 양을. 첫째, 포만감이 생기니까 식사량이 줄죠. 그다음에 이 콩을 먹었을 때 파제올라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효소를 막아주는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30분 정도는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식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또 이게 식전에 드시라고 하면 잘 못 드세요. 귀찮아요. 또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효과가 조금 반감되더라도 쉽게 먹는 방법은 그냥 밥에다가 콩밥을 하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쉽게 먹을 수 예, 있어요. 아주 하실 수 쉽네요. 있는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우리 2주 동안 프로젝트 참가하시던 두 분 계시는데 이 흰 강낭콩밥 어떻게 드셨어요? 네, 저는 이제 식전에 챙겨 먹기도 하다가 이제 삶아서? 네, 근데 매번 그렇게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선생님 말씀대로 밥 위에 놔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 빨간 강낭콩보다 맛이 비슷한가요? 네, 훨씬 더 고소하고 좀 훨씬 더 담백한 맛이 고소해요? 많이 나요.